이게 제2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약화시켜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돼서 사용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이 600가지가 넘습니다. 여기에 이제 향료 기초물질로 또 2000가지가 넘는 물질들이 이제 화학물질들이죠. 별도로 또 있고요. 이 물질들은 저마다 이제 사용 목적이 다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그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미료나 무슨 향미 증진제, 그리고 특정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향료나 뭐 감미료 같은 거, 상큼한 맛을 내기 위한 산도 조절제,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료, 그다음에 이제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한 색소, 식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팽창제나 증점제 같은 거, 또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하는 유화제, 침전을 방지하는 안정제 같은 것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있습니다. 보통 설탕 같은 정제당, 이제 인공경화제 같은 정제 가공유지. 이거는 원래는 이제 식품으로 분류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다 식품 첨가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햄이나 소세지 같은 그 가공육 제품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거의 대부분 사용되죠. 이 물질은 가공육 업체에게는 일석삼조의 물질입니다. 첫째, 변질을 억제하고요. 둘째, 색깔을 선명하게 유지시켜주고요. 셋째, 맛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첨가물 중에 한 가지 물질로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내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업체들은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꼭 쓰는 겁니다. 일단 독성이 무척 강해요. 얼마 전에 이 물질 때문에 그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을 소금으로 잘못 알고 국에 넣어 먹어서 바로 숨졌어요. 그리고 이 아질산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거든요. 이게 제2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약화시켜요. 그 밖에 대사증후군을 일으켜서 당뇨병의 원인이라든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매 등과도 연결권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 이용하실 때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되도록 채소와 함께 이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아질산 나트륨이 니트로사민으로 변하는 것을 일정 부분 막아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아질산 나트륨이 없는 무첨가 가공육 제품을 선택하시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어묵도 잘만 만들면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남는 옷을 불문하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니까요.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어묵 제품들은 문제가 꽤 많습니다.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사용돼요. 라벨을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여기 보시면 맨 앞에 이제 연육이라고 있네요. 그죠? 이게 이제 생선살을 가른 건데 이게 냉동 수입 제품이에요. 여기에 이제 설탕, 솔비톨 같은 거, 그 다음에 산도절제도 들어가 있고, 솔비톨은 당알코올이죠. 많이 먹으면 설사를 일으키고, 산도절제는 이게 대개 인산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인산염 말씀드렸죠. 미네랄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고. 그리고 가운데 줄에 있는 L글루타민산 나트륨, 이게 어묵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감칠맛을 내는 인공조미료를 대표하는 MSG죠. MSG 해롭지 않다는 그런 보고가 나와서 언론들도 취급하고 그랬는데 이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 아닙니다. 여전히 해롭다는 자료가 발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묵맛 시즈닝, 이게 뭘까요? 시즈닝이라는 게 양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조미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조미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구성 원료들은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합 원재료라고 해서 일정량 이하로 사용할 경우에는 굳이 그 안에 들어있는 원료들을 다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비자 알코올을 침해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소부산 칼륨, 이건 이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보존료입니다. 이거는 유전 독성, 즉 암하고 관계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효소철의 스테비아, 이거는 감미료죠. 합성 감미료는 아니고 천연 감미료입니다. 물론 합성 감미료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게 이것도 생식 독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묵도 잘 찾아보면 썩 괜찮은 어묵이 있어요. 아주 이런 표기가 있는 어묵을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보셨던 것보다는 훨씬 아주 단순하죠. 연육이 사용됐지만 다른 첨가물들 지금 없어요. 그죠? 물론 보시면은 설탕이 있네요. 설탕이 있어서 완전 무첨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것들은 다 좋은 원료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라면 기꺼이 좋은 어묵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맛이 구수한 풍미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산도 조절제 같은 게 없고 증점제도 없고 그래서 식감도 조금 쫄깃한 식감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런 어묵은 대기업에서 생산을 안 해요. 이런 어묵들은 판매도 되게 친환경 식품 매장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업체들도 영세하고 그래서 기술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 만약에 맘먹고 연구를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어묵하고 첨가물이 들어간 어묵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품질의 그런 제품 만들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째,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말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구우면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그 발암물질이 만들어져요. 특히 태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탄 부위는 발암물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둘째, 튀김식품 만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시 높은 온도에서 튀기게 되면은 이번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자 환경 호르몬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그 밖에 뭐 트랜스 지방산이나 과산화물 같은 거, 뭐 그런 해로물질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크릴아마이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탄수화물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할 때 만들어지는 역시 발암물질이거든요. 대개 감자 가공식품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감자튀김이나 감자구이 같은 거, 그 다음에 포테이토 칩도 그렇죠. 이용하실 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가 퓨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커피에서 뭐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커피를 태울 정도로 볶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 물질인데 이게 바로 퓨란이에요. 이게 식품 성분을 열분해해서 만들어지는 그 해로운 물질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런 유해성들이 네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 게 높은 온도, 고온입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는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요리하시는 게 좋고요. 뭐 특히 육류나 생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구이나 튀김보다는 말이죠. 삶거나 찌는 요리가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발표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이제 지난 9월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이게 과도하게 가공된 가공식품, 즉 초가공식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디프레션, 이건 아시죠? 우울증입니다. 이게 초가공식품과 우울증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 밑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초가공식품이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감미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뇌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이 남용된 과도하게 가공된 식품이 우울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보고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행동 이상도 불러일으킨다 그런 논문도 있어요.